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유경험자 발표를 맡게 될 워홀 프렌즈 12기 장지연입니다. 제 1년간의 워홀 생활에 관한 경험담을 이곳 워홀 톡톡을 통해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워홀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지역은 바로 캐나다의 캘거리입니다. 캘거리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워홀 생활을 했는데요. 캘거리에서의 워홀 경험을 보시는 순서와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한 후에 제가 캐나다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꼭 캘거리를 선택한 이유와 살아보며 느낀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워킹홀리데이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워킹과 홀리데이에 관해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워홀 생활을 총정리하면서 느꼈던 점, 워홀 이후에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짚어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 중간중간에 미리 사전에 문의 주셨던 내용들도 녹여내어서 순서를 구성하였으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ENFP 성향을 가진 23살의 대학생으로 일단 경험이라면 무조건 한번 해보고 봐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여행을 워낙에 좋아하고 좋든 나쁘든 많은 경험을 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저에게 워홀이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온 경험이었습니다. 워홀을 떠나기 전에 저는 어떤 마음가짐과 목표를 세웠을까요? 사실 좀 즉흥적이라는 P 성향답게 저는 워홀에 대해서 막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거창한 목표를 만들어서 가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꼭 얻고자 했던 세 가지는 바로 Life Experience, Refreshing Myself, 그리고 Studying English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발 붙이고 살아왔던 대한민국이라는 이 익숙한 환경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캐나다라는 나라로 제가 있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변한 상황에서 뭐든 도전하고 또 시도를 해보면서 인생의 값진 경험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이어지는 이 팬데믹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게 또 워홀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어요. 스스로 많이 무기력해졌다고 느꼈던 찰나에 워홀을 통해서 리프레시를 시키고 또 좋은 에너지를 얻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목표일 텐데요. 소통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영어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특히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으로 소통이 된다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면 여행할 때 유용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워홀을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디테일하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 얻고 싶은 것을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서 가시면 워홀 중간중간에도 그 목표가 좋은 동력이 되어줄 수 있고 워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내가 그 1년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목표를 완수했는가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가 신청을 하셨을 때 보셨을 저의 워홀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는 22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1년을 꽉 채워서 워홀을 다녀왔고요. 비교적 최근에 귀국을 한 편이라서 아직 워홀에 관련한 기억이 많이 생생한 편이에요. 또 거주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의 캘거리였고요. 캐나다에 도착하고부터 2개월은 에어비앤비를 렌트해서 거주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원베드룸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워홀이 끝나는 남은 10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 같은 거주 형태를 택했고 어떠한 경로로 집을 구했는지 집을 구하는 방법 같은 것은 제가 워홀 카페 꿀팁 정보 게시판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어학연수를 겸해서 워홀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16주 총 4개월간 어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어학원 졸업을 할 때쯤에 잡을 구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 첫 직장은 쇼핑몰 안에 푸드코트에 있는 한식당이었는데 사장님이 4살 때 캐나다로 건너가신 한국계 캐네디언 분이셨어요. 이곳에서 6개월간 일을 하고 제 워홀 버킷리스트였던 카페에서 일해보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뒀고 토론토 지역으로 장기 여행을 다녀온 후에 로컬 카페에서 일을 구해서 바리스타로 남 3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워홀 목표 기억하시나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홀이 끝날 때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여행을 많이 간 편이더라고요. 캐나다 국내와 국외로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가깝게는 밴프와 에드먼턴을 여행을 했고 또 밴쿠버와 빅토리아, 멀리는 토론토, 나이아가라 폴스, 몬트리올, 오타와를 다녀왔고요. 해외로는 미국 LA와 또 멕시코 칸쿤을 여행을 했습니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분명히 오기 마련인데 저는 그때쯤에
중간중간 여행을 계획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캘거리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로데오 축제인 스탬피드나 도서관의 ESL 프로그램, KCC 같은 언어 교환 모임을 참여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스키 여행과 아이스하키 게임 관람 등의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워홀을 떠나는 장소로 캘거리를 선택을 했을까요? 캐나다야 워낙 호주와 더불어서 워홀로 가장 인기 있는 나라지만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와는 달리 캘거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지역인데요. 저도 워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캘거리라는 지역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제가 캘거리를 선택한 이유와 살면서 느낀 장단점, 그리고 지역을 선택할 때 고려해볼 점들을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을 고를 때는 워킹 홀리데이인 만큼 일자리가 많은지 즐길 거리가 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우선 캘거리는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다음으로 캐나다 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가 캘거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낮은 물가인데요. 캘거리는 캐나다 내에서 가장 낮은 소비세, 이걸 PST라고 하는데, 이 가장 낮은 PST를 내는 엘버타주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PST가 5%밖에 되지 않아요.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이 12%고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가 13%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죠. 더하여 대도시 지역과 비교해서 렌트 비용이 현저하게 낮은 것도 저는 거주 비용 같은 고정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캘거리가 한국보다 비싼 물가가 형성되어 있는 캐나다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캐나다도 연방 국가다 보니 주마다 세금과 최저시급 등의 정책이 천차만별인데 캘거리는 PST는 가장 낮지만 또 최저시급은 다른 대도시와 동일하게 $15여서 일을 하는 워홀러로서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밴프 국립공원이나 로키 산맥 같이 캐나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천혜자원과 가장 가까운 도시이기도 해요. 저는 워홀 중에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 모든 곳을 통틀어서 밴프가 가장 좋았거든요. 그 밴프가 캘거리에서는 차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곳이라서 저한테 아름다운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캘거리를 선택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헬스케어 제도나 로우 인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워홀러에게 굉장히 큰 매력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캘거리는 캐나다 내에서도 상당히 추운 지역으로 꼽히는 도시라서 겨울이 되면 거의 영하 30-40도까지 내려가는 일도 빈번해요. 겨울도 되게 긴 편이고 또 확실히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는 도시 내에 즐길 거리가 적은 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캘거리는 살기 전보다 살아본 후에 훨씬 더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도시라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에서도 계속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막 엄청 큰 대도시보다도 도시로서의 이점도 적당히 있고 또 적당히 조용하고 자연을 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캘거리에 살았던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두는지를 잘 고려하셔서 지역을 선정하시길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about working,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을 정할 때는 다양한 기준이 있죠.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어떤 일을 구해야 하는지, 일을 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한 식당에서 일을 할 때는 저와 같이 어학원에 다녔던 언니가 이 식당에서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소개로 레주메 드랍 없이 바로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일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 로컬 잡을 구할 때는 인디드라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레주메를 업로드해서 연락이 오는 곳에 가가지고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레주메 일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제 소개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성격 등을 적었고요. 구직을 할 때 좀 팁을 드리면 내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나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일하고 싶은지 정도를 대략적으로 정해서 레주메에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캐나다는 한국보다 시프트를 짤 때 사람들의 의견도 훨씬 많이 반영을 해주고요. 시프트도 더 자유로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를 좀 정해가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또 캘거리는 지금 일자리가 많은 편이라서 원하는 일을 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카페 쪽에 아예 커리어가 없었지만 카페에서 일을 구했는데 아무래도 모든 일이 기본적으로 손님뿐 아니라 동료 코워커들과도 소통이 필수이다 보니 최소한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면 일단 직업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부당한 대우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을 하는 것은 워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만큼 더 만족스러운 워홀을 위해서 최소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유창한 영어 실력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그렇지 않았고, 저도 이제 영어가 너무 걱정돼서 워홀을 떠나기 직전에 2개월 정도 영어 회화학원을 다니고 유튜브로 계속 섀도우 스피킹을 연습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단지 내가 원하는 바를 말로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 정도가 되면 무리 없이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 홀리데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만 하러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서 고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즐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제 홀리데이를 어학원 생활, 여행, 여가로 나눠서 사진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워홀을 떠나서 어학원을 다닐까 말까도 많이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어학원 생활이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우선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어학원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형 어학원이었는데 다행히 국적 비율이 잘 맞춰진 편이라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학원을 고민하신다면 어학원의 국적 비율을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유학원이나 어학원 자체에 문의하면 알려주시거든요. 저는 어학원을 다니면서 되게 무수히 많은 행아웃을 했고 그 행아웃을 통해서 캘거리의 놀거리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친구들을 사귀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스피킹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 생각을 해요. 제가 첫날에 어학원 딱 갔을 때는 입도 잘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 자연스럽게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스스로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학원은 당연히 필수가 아니지만 낯선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제 적응도 좀 더 쉽고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고민되시는 분들은 우선 어학원을 한두 달 정도 짧게 등록을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연장하는 방식으로도 다닐 수가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워홀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학원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홀에 꽂힌 여행인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북미 지역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비행기를 오래 탄 것도 캐나다에 간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캐나다에 살면서는 한국에서 쉽게 가기 어려운 곳들을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돈을 버니까 언제든지 여행이 가고 싶을 때는 돈을 모아서 훌쩍 떠나고 또 그것에서 얻은 에너지로 다시 또 일상을 열심히 살고 이게 제가 워홀 중에 정말 자유롭다고 느낀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교이든 멀리든 다 좋으니까 워홀 중에 여행을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좋았던 장소들을 몇 개 가져와 봤어요. 나야가라 펄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LA는 특히 캘거리에서 3시간 반 정도면 가는 토론토보다도 더 가까운 지역이라서 LA도 많이 여행을 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가 시간인데요. 저는 쭉 파트타이머로 일을 해서 여가 시간도 제법 많은 편이었어요. 사실 일을 안 하고 쉬는 날은 집에만 있기에 딱 좋은데 저도 그런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웬만하면 나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을 한 다음 날이라 피곤해도 친구가 행아웃 하자 그러면 나가고 그냥 많이 걸어 다니면서 이 캘거리에 익숙해져 보기도 하고 제가 캐네디언은 아니지만 캐네디언들이 여가 시간에 어떤 걸 하는지 물어봐가지고 그것도 같이 해보고 그렇게 여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면 캐나다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이 너무 그립고 아쉽거든요. 조금이나마 덜 아쉽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스하키의 나라답게 하키 경기가 굉장히 자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키를 보거나 할로윈 파티, 캐나다데이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After That, 슬기로운 워킹 홀리데이를 보내는 방법과 워홀 중에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 대처법 그리고 워홀이 끝난 이후의 내 모습 등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재밌고 좋은 것들을 많이 말해서 그렇지 워홀하는 1년이 내내 행복하고 그 꽃길만 걷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저는 친구들하고 이걸 워홀 권태기라고 불렀었는데 일을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들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도 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마련이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더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거나 내가 내 젊은 날에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워홀 권태기라는 감정은 사라지더라고요. 사실 워홀을 하다 보면은 제 생활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근데 이런 단순한 루틴에서
내 여유를, 내 페이스를 찾으면서 생활했던 경험 자체가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워홀이 끝나고 나서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선 확실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늘었던 것 같아요. 귀국하고 영어를 까먹기 전에 바로 오픽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목표했던 IH 이상 등급을 취득했고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에도 합격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워홀 프렌즈 같은 대외 활동도 참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내가 이 머나먼 타국에서 1년간 잘 살다 돌아왔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도 살아봤으니 앞으로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뭔들 못하겠나 이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목표했던 대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살 것인지 확실하게 진로 계획을 정하고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다만 해외에서의 장기 체류를 통해서 1에서 100까지 모두 스스로 부딪혀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은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취업 원서를 내가 어디로 낼 것인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영어를 계속 쓸 수 있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지 같은 어느 정도의 직업 선택의 기준을 알아온 것 같아요. 저는 워홀을 통해서 저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어떤 삶을 꾸려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제 유경험자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행복한 워홀 생활 그리고 안전한 워홀 생활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